자, 지금 수해 복구에 대한 비용 예산이요. 이제 최소 10조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우리가 그 피해 관련돼서 너무 피해 현장이 안 나오잖아. 옛날에 수해 나면 막 잠긴 거 보여주고 맞아요. 그랬는데 지금은요. 사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도 사고 현장 사진이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피해를 안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이 하는 짓하고 똑같지 않아요? 중국 예전에 지하차도에서 그 사고 있었을 때 주변을 이렇게 장막으로 꽉 그죠.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그리고 한밤중에 그 차들 견인해갖고 맞아요. 수천 대의 차들을 네. 빼냈어요. 덮어가지고 그냥 끌고 가서 폐기 처분했죠. 근데 주차장에 이렇게 침수된 차량을 세봤더니 거의 3,000대 가까운 차량이 있어갖고 아니 이 정도 되면 사람이 거의 10,000명 죽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죠. 정말 불투명합니다.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 피해에 일단 뭐 하우스 농가 피해도 크지만 사실 제일 충격적인 피해는 뭐냐면 충청 이쪽이 축산 중심지거든요. 네. 돼지소 축산 중심지인데 소돼지 합쳐서 69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지금 아이고. 추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윤석열이는 흰 운동화 신고 소 염을 주는 사진을 찍어갖고 올렸는데요. 실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만한 가축이 폐사가 됐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지 이게 더 중요한 상황인 거거든요. 네. 3만 헥타에 69만 마리 폐사면 여기서 이런 풍수의 피해 보상금만 하더라도 10조 원은 그냥 넘어가는 돈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뭐 가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뭐 SOC까지 다 합쳐놓고 보면 못해도 10수조 원의 돈이 들어갈 텐데 지금 돈이 있냐 이 말이야. 우크라이나에 퍼줄 돈만 있지. 우리 국민 네. 살릴 돈은 없는 국민들한테 갈 예비비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예비비로 책정돼 갖고 그 동원할 수 있는 돈이 안 썼다고 하더라도 2억 3천이에요. 이 앞에 하나도 안 쓰고 모아놨다고 하더라도. 근데 난 이미 썼을 것 같은 느낌이야. 아니, 어디 나라도. 난 너무 답답한 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지금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입장이 안 나오잖아요. 잘 안 나오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집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지금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식조차 못하고 맞아요. 있다는 거야. 네, 보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빨리 복구가 되려고 하면 물 빼고 뭐 하고 막 복구 작업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막 보여져야 되는데 네.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현지 얘기 들어보면. 피해 주민들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지금. 피해 주민들만 발 동동 구르고 왜 신경을 안 써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확실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잖아.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해가지고 600mm 이상 또 비가 온다고 기상대가 그랬다는 거야. 나는 안 온다 그랬잖아. 네. 제주 남부로 내려가서 안 올라올 거니까 복구해야 된다고. 결국 내 말 맞았잖아. 근데 복구 안 하잖아. 지금까지도. 근데 중요한 건 복구를 안 해주려는 생각 아닐까요? 그러니까 복구를 안 해줘 버리면 방금 얘기한 농경지와 가축들이나 축사들이나 하우스는 앞으로도 다시는 농사 못 지어요, 저기는. 응? 그 논하고 밭하고 그다음에 그 일반 돼지가 왜 가격이 틀리냐면 그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유의 토양의 특성이 있단 말이야. 밭은 이제 논은 어떻게 흙 부어갖고 밭을 만들기 하고 나대지 만들 수 있지만 논은 못 하는 거예요. 하우스도 똑같은 거예요. 하우스 하던 자리에 다른 거 못 하거든요. 하우스만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저렇게 오랫동안 물에 잠겨버리면 아예 그 자리는 기존에 하던 농업을 못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이 양반들을 어디 내쫓으려고 그러나? 저쪽 지역에서 내쫓고 저기다 뭐 다른 거를 하려고 생각을 해서 저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지. 심지어 뭐 추경 편성도 안 하겠다고 하면서 여야정 TF를 만들자고 하니까 정부는 또 빼재. 우리 빼고 하세요. 이거죠. 이게 아니 국민의힘이 왜 그런 말을 해? 아니 그러면 정부는 왜 필요한 거야 도대체? 아니, 왜 우리 왜 세금 생- 왜 우리 세금 쓰면서 니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네. 이 참사 피해 지하차도를 참사라고 부르면서 인재를 참사라고 부르면서 네. 수사본부를 교체했는데 서울에서 경찰관이 50명이 파견을 해서 내려갔대요. 충청도엔 경찰관이 없어요? 이 국수본이 어제 서울청 소속 50명을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충북청의 대처가 미흡하다면서 수사본부를 전격적으로 교체한 겁니다. 그리고 충북청장은 수사 공정성을 고려해서 수사지휘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왜? 이게 뭔 말이야? 충북청장이 하면 안 돼? 거기가 다 그렇게 끈끈하니 다 당한 분이나 사고 당한 분이나 공무원들이 다 친인척이라서 그냥 봐주고 넘어간다는 얘기인가?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게 이상해요. 50명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수사본부가 실수사 인력이 68명이고요. 피해자 보호 과학수사 법률 자문을 지역 70명 해서 이거 수사만 138명이에요. 아니 왜? 피해자가 13명이라고 하면서 이게 뭘 무슨 수사를 얼마나 하려고 도대체? 138명을 여기다가 투입을 할까요? 아니 그냥 깔끔하게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그 다음에 거기 공무원들 조금 이렇게 거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이태원 분명 이태원 수사한다고. 참사 때는 이만큼 인력 투입했습니까, 얘네들이? 아니요. 안 했어요. 왜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냐고 또. 그러니까 구조할 때나 보내지. 왜 사람 다 죽었는데 뭘 뭐지? 수사하겠다는 거지? 나는 옛날에 이천에서 이유락이 손자 창고에 불이 창고 났을 불났을 때 윤석열이 갔죠. 윤석열이 갑자기 검사 10명을 데리고 내려보내갖고 갔죠. 현장 지휘를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했거든. 아이씨, 이유락이가 손자 지키려고 성렬이한테 돈 줬나 보다. 이게 분명히 면죄부 주려고 얘네들 내보냈구나 했는데 나중에 가서 실화로 정리됐고요. 실질적인 참고죄도 이유락이 손자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 안에서 수사를 하면서 이 안에 걸쳐져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간 거예요. 보호해야 될 사람이 누구다? 행복청장 이상래. 그리고 청주시장, 국짐 청주시장. 그다음에 그리고 자발적 친일파. 자가적 침해 김영환이까지 얘네들을 어떻게든 보호하면서 그 안에 뭐 운전 미숙이나 또는 그 지시불이행 또 이게 당사자 운전하신 분 그다음에 경찰이나 이런 데서 초기 관제 미숙, 출동 미숙, 소방 당국에서 뭐 그다음에 왜 펌프 4개 안 돌았냐 그래갖고 시설관리공단 쪽에 사람 몇몇 해갖고 이거를 몇몇 공무원들의 그 부주의로 인한 일종의 사고, 인재 사고 정도로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미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 뻔히 보이는 결론인 겁니다, 이것도. 아니 뭐 또 마약 수사하려나? 여기 가가지고? 왜? 운전하시던 분이 마약 아니 먹었을까 뭐 봐? 여기는 모두 마약 뭐 하잖아. 뭐 최근에 또 마약 수사 관련해가지고 뭐 뉴스 터질 거라고 하는데. 나는 이번에 있는 희생자 중에 제일 안타까운 분이 해병대 직원 군인이에요. 아, 해병대 군인이 이 수색 과정 중에 사망을 했는데요. 네. 해병대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는 데서 쉽게 말해 강물에 있는 가득 찬 강물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통 이게 사고가 나면 저기서 한 10km, 20km 하루에서 대부분 발견되지 실종자가 저 근방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거를 실종을 한다고 강에다가 해병대 군인들을 밀어넣는데 거기다가 구명조끼도 제대로 안 입히고 손에 손잡고 이게 손에 손잡고 줄줄이 해갖고 들어가갖고 저 안에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말렸대요. 저기 다 뻘이다. 들어가서 발 빠지면 발 못 뺀다. 근데 저기 구명조끼도 안 잡고 저 위험하게 저희들을 왜 보내느냐 그러고 계속 해갖고 주민들이 만류를 했는데 결국은 실종자 수색이라고 하면서 보여주기 수색밖에 안 되는 거야. 진정한 수색을 하려면 하루로 내려갔어야 되거든. 근데 거기에서 수색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인명피해를 내버린 거야. 보여주기 행정으로 또. 아니 어떻게 구명조끼도 안 입고 하지? 왜? 아니 그 구명조끼가 없나 해병대인데? 해병대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물론 해병대는
훈련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투 수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에 의해서 이런 위험에 있어서 훨씬 덜 위험할 수는 있으나 문제는 거기가 뻘밭이고 아직까지 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 수량이 많은 상태에서 그거를 들어가서 뒤진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앞에 물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데서 들어가서 수색한다고 그 밑에 사람이 잠겨 있을 거야? 그 안에 그 안에 시신이 있다고 한들 그 안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수색이거든. 근데 왜 이런 수색을 시켰겠냐고. 대통령이 왔잖아. 눈에 보이는 거 하려고 시킨 거예요. 그 내성천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최초 신고자가 뭐라고 했냐면 내성천은 모래강이라서 보통 강과는 다르다. 계곡처럼 갑자기 3m씩 아래로 빠지는데 그 아래가 뻘이라서 강가나 뭐 도보 수색해야 했는데 왜 가운데까지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해병대 측에서도 제대로 그 주변 환경을 파악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위험에 몰아넣은 거예요. 그러고도 하는 말이 이제 물에 들어갔을 때는 뭐 유속이 빠르지 않았고 그렇게 깊지 않아서 집안이 갑자기 붕괴될 줄 몰랐다. 이렇게 이게 뭔 해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대로, 아니, 원래 해병대가 물론 민관 지원할 수는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때 같은 20살 젊은 애들을 손만 잡고 저 폭우 속에 유사에 걸어 들어가갖고 수색하는 척만 하고 나와라 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고. 외동아들이래요. 나는요, 아이고. 그래요. 여기에 밀려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깊이 들어가서 죽은 거 아니야. 네. 가장 깊은 데 들어갔는데 20살 해병대원이 들어갔어. 그러면 얕은 데 있는 사람들이 계급이 높았을까? 깊은 데 들어간 이 해병대원이 계급이 높았을까 생각해 본다는 거지. 근데 나는 짬밥에 밀려갖고 여기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럼 얘도. 그게 속상한 게 본인이 수영을 할 줄 아는지 물을 무서워하는지 이런 것들 어떤 개인적 성향은 군대에서는 다 무시되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은 그냥 야 까라면 까 이러면 강압적으로 그 상황에 그러니까 내몰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고 상황도 아니고 구조도 아니고 희생자 수색이잖아. 네. 희생자 수색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짓거리를 해갖고 또 생때 같은 젊은이의 목숨을 희생시킨 거에 대해서 이걸 뭘로 보상할 거냐고. 아니 뭐 훈장 주고 뭐 국가유공자 지정하면 다 끝나? 아, 그러니까 아니 이놈의 정부는 아니 어디 길거리를 걸어가다가도 죽어. 애를 군대 보내놨더니 군대에서도 죽어. 아니 뭐 저 사실 오늘 아침 지하철 타고 오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나 지하철 타고 가다 나 죽을 것 같아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그 공포가 드는 아니, 거예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같은 거 네. 이제는 이제 막 일어날 것 같아. 일상생활이 공포스러워요. 보수 정권이 잡으면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사람들이 때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그 일이 늘 그래요. 편하게 늘 그래. 재난이 일어나. 늘 그래. 그것도 대형 재난이 일어나요. 늘 보수가 왜 이걸 그런 잡으면. 거예요? 이쯤 되면은 뭔가 시스템이 헐거운 거고 그 헐거운 시스템 무시하고 지나가는 몇몇의 안전조치 위반이 모든 이런 자세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왜 비가 더 많이 났던 군산에서 더 피해가 컸던 군산에서는 한 명도 인명피해가 없는데 산사태 면적을 보나 지역을 보나 강수량을 보나 오히려 군산이 더 위험해서 저지대는 훨씬 더 군산이 저지대거든. 네. 그런데도 없었잖아 군산에서는. 이 부모는 진짜 생때 같은 자식 잃고 지금 마음이 어떨까.